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제 일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아직까지 이게 말이 잘 안 붙어요. 예, 일진 머티리얼즈죠. 구사명이 실적은 아쉽지만 말레이시아 법인 원가 경쟁력을 확인 중이다. 이런 내용의 리포트가 있네요. 종속회사의 동박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860억 원. 그리고 말레이시아 동박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 성장한 820억 원 정도로 2분기 매출은 분석이 된다. 손익 측면에서는 본사 범용 제품 경쟁 심화 및 전력비 부담으로 OPM이 마이너스 6.5%, 말레이시아 법인은 OPM 1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어려운 시황하에서 두 자릿수 OPM을 기록 중인 말레이시아 법인의 원가 경쟁력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OPM이라는 것은 영업이익률이 되겠습니다. 산업 수요가 회복되고 내년 상반기에 말레이시아에 캐파 2만 톤이 추가되면서 실적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레포트였고요. 네, 최근에 나왔던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9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중장기 성장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 내년에는 말레이시아 증설 2만 톤, 2025년도에는 스페인 신설 3만 톤으로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미국은 연내 공장 위치가 확정되면 건설이 시작돼서 2026년부터는 동박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신사업에 대한 기대도 시작될 것이라며 LFP 양극재에 대한 파일럿 라인을 내년에 구축할 예정이고 실리콘 음극재는 해외 지분 투자 기업과 R&D에 투자를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도 내년에 파일럿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예, 기존에는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당시에는 이제 동박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매출이 나오고 그랬는데 신사업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말레이시아, 스페인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미국까지 전반적으로 공장을 늘리면서 캐파를 증설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LFP 배터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이죠. 리튬 인산철의 그 양극재에 대한 파일럿 라인은 구축하고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지금 이제 어디죠?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요. 예, 실리콘 음극재 관련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를 대표로 해가지고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까지도 해외 지분 투자 기업과 R&D를 들어갈 예정이다. 그리고 고체 전해질까지도 준비한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사업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일진 머티리얼즈 당시에는 이걸 추진 안 했었어요. 이제 롯데로 넘어가면서 이제 돈이 많은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에 전반적으로 신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현재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 삼각형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지막 여기까지 딱 포함되면 이렇게 삼각형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삼각형이 지금 수렴이 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지금 돌파를 시도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이 삼각 수렴이 되게 되면 한 번씩 크게 움직입니다. 바닥권에 서 있을 때는 물론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날지는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고점에 있을 때는 삼각 수렴 후에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바닥권에서는 삼각 수렴 후에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현재 위치가 고점은 아니잖아요. 바닥권이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강한 상승이란 거죠. 삼각 수렴 후에는 삼각 수렴 왜 중요하냐? 누르려는 힘과 아래에서 그 튀어 올라가려는 힘이 서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 수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힘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서로 충돌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빅뱅이 되는 거죠. 큰 충돌이 발생되면서 큰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삼각수렴 후에는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바닥권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삼각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만간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지지대 같은 경우는 자 5만 원이 됐습니다. 5만 원 지지대가 됐고요. 그 위에 저항대 같은 경우는 5만 5천 원, 2차 저항대는 6만 2천 원 됐습니다. 5만 원, 5만 5천 원, 6만 2천 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을 핸들하는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죠.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33만 1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샀다가 최근에 좀 팔고 있어요. 좀 아쉽죠. 여기서 좀 순매수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 좋았을 텐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제 물론 이 종목 가지고 이게 환율을 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완전 뭐 대형주 막 그 초대형주라면 제가 환율 얘기할 텐데 최근에 이제 환율이 1,400원대, 1,300원대가 내려갔다가 다시 1,300원대 올라왔죠. 그러면서 이제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서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또 이제 환율 들어가면 또 얘기할 게 많아요. 얘기할 게 많은데 미국은 이제 달러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달러 지수를 6개 나라를 이제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평균을 내가 잡은 거거든요. 서로 이제 상대적으로 환율을 내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유로화, 그리고 일본 엔화, 그리고 캐나다 달러, 그리고 호주 달러, 그리고 스웨덴의 화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군데 해가지고 그걸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환율이, 그쪽의 화폐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달러 원 환율이 같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씩 어떠신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왜 원달러지 왜 달러 원이라 그러냐? 그럼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를 다시 한번 공부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 분자가 1이고 분모가 10이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1분의 10이라고 하나요? 10분의 1이라고 하나요?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기름 넣을 때 어떻습니까? 주유소 기름 넣을 때, 리터당 1,600원, 1,700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리터라는 거는 분모, 초등학생 수준으로 말하게 되면 분모고, 분모를 먼저 얘기하고, 조금 이제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수준한테 얘기하면은 자 기준치를 먼저 얘기하고 측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치를 먼저 얘기하고 측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모를 먼저 얘기하고 분자를 얘기하는 게 이제 수학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치를 먼저 말하고 측정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달러 원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원달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달러 원이 현재 1,400원대 되잖아요. 원달러는 0.0008 몇 이렇게 달러당 원화가 아니라 몇 원이 아니라 달러가 되겠죠. 0.0008 몇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원달러와 달러원은 잘 아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먼저 말한다는 거죠. 시간이 좀 흘러갔네요. 아무튼 외국인이 한 달 동안 그렇게 지금 팔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환율 때문에 영향을 또 미친 것도 있습니다. 환율이 좀 떨어져야만이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달러의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 빠르게 흘렀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신용비율은 1.5%. 상당히 양호합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상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상황 보시게 되면 최근 어떻습니까? 최근 계속 감소하고 있죠?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냐면은 약 한 28만 주. 28만 주가 감소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한 달 기준으로 대차거래가 28만 주가 감소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죠? 자,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하루 거래량 중에 공매도 차지하는 급매매 비중을 나타내는데 10% 이상 중요하다 있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이 정도면은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수준으로 공매도를 치고 있는데 대차거래는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계속 총을 쏘다가 나중에는 총알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이 뭐죠? 공매도가 총을 쏘는 거고 총알은 바로 대차거래 되겠습니다. 대차거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자, 최대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 지분율 보는 이유는 한 가지라 했죠. 책임경영 확인 차원인데 롯데케미칼이 53%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도 5%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정도면 양호하죠.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돼야만이 책임경영 확인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7,200원에서 올해 8,400억, 내년 1조 1,000억까지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800억에서 올해 530억, 내년에 1,300억. 예.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매출액이 중요하냐, 영업이익이 중요하냐. 예. 그래 보면은, 예, 일단 먼저 중요한 거는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먼저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물론 둘 다 올라가면 좋죠.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면 좋은데, 매출액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영업이익을 매출액이 감소하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물건을 팔아가지고 영업이익 올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R&D라든지 뭐 투자를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원 수를 감소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업이익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정작 이제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 못 뽑아요.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매출액, 외형 성장이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그에 뒤에 따른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조금 감소하지만 내년에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490억에서 올해 97억 적자로 지금 전환이 되고 내년에 863억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겠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216억에서 올해 61억, 2분기는 작년에 252억에서 올해 15억, 계속 어닝 쇼크죠. 3분기도 작년에 229억에서 올해 132억. 이 정도면 쇼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좀 감소를 많이 하죠. 4분기에 작년에 151억에서 올해 179억. 그러니까 4분기부터 돌아선다는 거죠. 1, 2, 3분기까지는 1, 2분기까지는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이고 3분기도 실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실적이 많이 안 좋다는 거죠. 4분기에 드디어 돌아선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하실 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4분기까지는 끌고 가신다는 거죠. 많이 갖고 계신다면은.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31%. 예, 상당히 낮죠. 유보율은 6,20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상당히 튼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1,898원, BPS는 32,800원이 되겠습니다. 1,898원, 1,900원이면은 대충 어떻습니까? 1,900원이면 19,000원이 10배거든요. 그러면은 한 3배? 예. 3배가 조금 안 되네요. 3배가 아니라 30배, 한 7, 8배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은 싼 가격은 아니네요.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자, 어디서 매출이 나오냐 보시게 되면은, 자, 소재. 여기 써졌죠? 일렉트로, 포일. 예, 동박이죠, 동박. 그리고 27%는 건설,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쭉쭉 내려서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이었던 게 마지막이었던 게 2017년도네요. 올해 2023년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물은 없고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아까 상당히 튼튼한 거 보셨죠? 관계사항에 연결돼서 회사로는 전부 다 이제 이런 회사들입니다. 제조업, 창호공사업, 제조업, 건설업. 건설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 테크, 말레이시아. 건설업 하는 회사가 있고, 부동산업, 건설, 부동산, 건설. 건설하는 회사도 상당히 많네요, 자회사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이제 대차거래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차거래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현재 추세적으로는 삼각순환이 되었습니다.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이제 충분히 이제 조건은 만족이 됐다는 거죠.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바람이 좀 불어야겠죠. 관련돼가지고 바람이 불게 되면은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된 바람이 다시 조금씩 불기 시작하잖아요. 최근에 좀 떨어졌다가 2차전지 좀 떨어졌다가 오늘 좀 올라왔잖아요. 동사는 아직까지 그렇게 영향까지 못 미쳤지만 오늘 뭐 양극재 관련된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도 괜찮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종목도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기 때문에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지대 저항대 말씀드렸죠. 5만원, 55,000원, 62,000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제 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